였고요. 두 번째 이슈. 오늘 두 번째 이슈가 마지막 이슈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준비했는데, 이 정권이 정말 나쁜 정권이에요. 나쁜 정권이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를 져가지고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을 졌기 때문에 치르는 대가도 있어. 근데 그 이후에 지방선거를 졌잖아요. 지방선거 지른 바람에 사실은 이 풀뿌리 다 이 정말 우리 주변 깊숙이 자리 잡은 이 민주주의의 이 근간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의회까지 뺏긴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은 위기예요, 위기. 근데 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다행인데, 우선 지방선거를 져가지고 정말 그 타격이 큽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지금 다 폐지하려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지난 15일이죠. 충남도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의결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충남교육청에서 이걸 우리나라 똑같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하지 않습니까? 제의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국회 돌아와갖고 200석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것처럼, 도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결국은 거부하면은 다시 돌아오거든요. 지금 거부된 상태야. 거부돼가지고 지금 교육감이 거부했죠. 그래갖고 다시 충남도의회로 가갖고 다시 제의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폐지가 안 됐는데 그 폐지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많지요. 앞에 보이는 사진은 위기 충남 공동행동에서 지금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한 거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처음 실시된 거는 경기도죠. 2010년도에 김상곤 교육감 있을 때 처음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7개 시도로 나가면서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북, 제주, 그리고 요번에 폐지 의지된 충남까지 7군데. 그런데 사실은 학생 인권 조례 문제는 그 보수 정부에서 무슨 때만 되면은 계속 흔들던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저 정권이 왜 학생 인권 조례를 이렇게 폐지하려고 저 개 난리를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계속. 그런데 요번에 얘네들이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나름대로 그 명분을 삼는 게 뭐냐? 다 아시겠지만 지난 7월 달에 서희초에서 교사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우리는, 교사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게 꼭 초등학교만은 아니겠지, 교사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어. 이런 어려움이. 이게 어떤 어려움이냐면, 서희초 교사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학부모들의 아주 악성 민원에 시달린 거 아닙니까? 악성 민원.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학부모들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대목이 뭐였냐면, 서희초 교사가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교사들이, 많은 시민들이 그 앞에 가서 뭐 한 겁니까? 조문한 거 아니야. 안타까워갖고 애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학교의 학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학교 교사 중에 누군가 자기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그 고인의 명복을 비는 리본을 자기 프로필에 푸사로 만드니까 그 부모라는 사람들이
애들한테 이거 좋지 않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다가 서희초, 화한, 꽃다발 사람들이 보내니까 서초구 맘카페에 부모들이 어떤 글을 올립니까? 이거 좀 보내지 말라고. 이거 보내면은 애들이 얼마나 신나라겠냐. 철저한 그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이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이 이기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국의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지요. 집회를 했어. 집회할 때 외쳤던 구호가 뭐냐?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이에요.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결국 국회에서 교권보호사법을 만들어 갖고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서희초 교사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계속 연쇄적으로 교사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민원만 있습니까? 진짜로 고소고발하고 계속 법정에서 시달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거는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야 라고 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집회에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교사 노조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의 원인은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피해 당사자들이 이 교사들이잖아요. 교사들은 이게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말을 안 해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된다. 실제로 교육 언론 창에 보면은 그때 났던 기사 중에 손봐야 할 법 조항들 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니고 지금 아동 복지법이라든가 아니면 유아교육법 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법에서 법에서 있는 그 조항들 중에 그런 것들이 악성 민원을 유발한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소개한 요 교육 언론창 손봐야 할 법 조항들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아동복지법 같은 거, 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거, 이런 법에서 이 법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법에서 지금 딱 규정하고 있는 정의라든가 이런 내용 같은 게 나쁘게 지금 오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들 중에 법조인 부모들이 이런 걸 이용해 갖고 교사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다는 거 아니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적 훈육도 언제든 정서적 확대로 치부될 수 있어 교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허탈감과 자괴감을 갖게 하고 동시에 실질적 위험을 느끼게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3조에 따르면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서적 지원이라는 거를 막 확대 해석해가지고 교사들이 훈육 한마디 하면은 이거는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하는 거야 라고 막 해석하면서 민원을 하고 고소고발을 하면서 교사들을 막 흔드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교사들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교사를 아동 학대로 누군가가 고소를 했어. 혹은 고발을 했어. 그러면 그 진위와 관계없이 그 교사를 무조건 그 순간 직위해제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야. 마치 우리가 이 성추행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하면서 여성이 남성을 그냥 성추행범으로 딱 지정해버리면 그게 무슨 물리적인 증거라든가 아니면 무슨 정황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도 않아. 그냥 무조건 낙인 찍는 사회잖아요, 지금은요. 증거가 필요 없는 사회야. 성 문제와 관련해갖고는. 똑같아. 아동학대 문제도 뭐 증거 판단 같은 거 없어. 그냥 고소고발 들어오면 그 순간 바로 교사들을 직위해제를 시켜버리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법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하면서 교사들이 외친 게 뭐냐면 교권보호사법. 그 법을 개정해달라 그거였거든요.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개정해달라는 게 교사들이 외치는 목소리였다고요. 학생 인권 조례는 말 나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교사들도 계속 학생 인권 조례와 이건 관계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새끼들 이거를 기회로 이용하는 거죠. 난 정말 나쁜 놈들인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을 사람들한테 막 제대로 주장을 막 펼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안타까운 선생님들의 죽음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지들의 말하고 싶은 것들의 명분으로 삼는 거 아니야. 이런 나쁜 놈들이 다 있어요. 응?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걸 말하지도 않는데 이런 새끼들이죠. 장해찬 나쁜 새끼들.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에 그게 진보 교육과정 때문에 그런 거래요. 서희초 선생님이 돌아가신 거는 진보 교육과정 때문에 돌아가신 거래. 왜?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학생 인권조례 만든 거 아니야. 결국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새끼 그거 맞습니까? 정말 나쁜 새끼예요.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대한민국에서 청년 정치라는 거, 저도 예전에는 그래 젊은 사람들이 정치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국회 들어와가지고 이런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덜했어. 근데 이번 정권 들어와갖고 류유정 같은 애들, 장하찬 같은 인간들 보면서 청년이라는 게 꼭 뭐라고 할까, 좋은 정치의 조건은 아닌 거예요. 정말 혐오스러운 새끼들. 대통령실 관계자 뭐라는지 아십니까? 최근 발생한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 인권 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 인권 조례가 결국 교권 위축을 초래했다. 결국 학교 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들었다.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학생들의 인권을 학생 인권 조례 내용을 보신 적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도대체 학생 인권 조례가 뭐길래? 아니 학생 인권 조례 뭐 7개 시도의 학생 인권 조례 내용이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 학생 인권 조례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황당해요. 황당해 진짜. 도대체 학생 인권 조례를 보기는 봤는지.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정보 접근권, 정보 열람과 공개 청구권, 보호를 받을 권리, 징계에 대한 적법 절차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인지 교육의 실시, 차별에 대한 이의 제기, 학생 등의 의견 제출권, 학생 자치활동의 참여와 보장,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교육 환경과 건강권, 학교 급식에 관한 권리, 안전권, 휴식과 문화의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거는 거의 그냥 우리 헌법이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에 국민의 권리 있잖아요.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학생 인권 조례 중에 뭐가 문제라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여기서 또 뭘 문제 삼냐? 뭐 성인지 교육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문제 삼고 그래.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서희철 교사가 왜 목숨을 버려? 아니 이 학생 인권 조례 내용과
선생님들이 고통받는 내용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황당하다니까. 대통령실 말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제일 황당한 건 이주호죠.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교사들이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난 7월 25일 날, 25일 날 한국노총에서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했어요.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 그리고 교사들과 만났죠. 앞에는 교사노조 연맹 위원장인 김용서 위원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주호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주호는 이 자리에 왜 갔냐면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말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선생님들을 위로하면서 선생님들을 위한다 치고 한 얘기가 뭐냐?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연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생활 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이다. 그래서 그걸 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작 그 자리에 있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뭐랬는지 아세요? 들어보니까 자꾸 학생과 선생들을 막 싸움질을 시키는 것 같아. 학생의 인권이 올라가면 교사의 교권이 떨어지고 학생의 인권을 떨어뜨려야지 교사의 교권이 올라가는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용서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서로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다.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정권이 얼마나 싸구려 정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정권은요 지금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학생과 선생을요 막 싸움 붙이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높이 말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교권이 떨어졌어. 그래서 학생 인권을 좀 낮추고 교권을 올려야 돼. 그러고 있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여러분 무슨 시소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개는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의 인권이건 교사의 교권이건 둘 다 학교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고 둘 다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 두 개가 마치 이 시소같이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둘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올라가야 되는 거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논리대로 따지면요 똑같겠네. 이런 논리대로 따지면은 이런 거죠. 자녀들의 권리를 존중하면 부모들의 권리가 떨어진다. 뭐가 달라? 아니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거를 대립적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이분법으로 대립적으로 보는 거야. 이런 게 나쁜 정치예요. 남성 여성이라고 딱 두 개를 만들어 갖고 이 젠더 갈등 일으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딱 이 편가르기. 영남과 호남 편가르기. 남북 편가르기. 딱 이런 식인 거야. 그냥 이게 얼마나 악랄한 겁니까? 악랄한 새끼들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이런 식의 태도가 이 기본이야. 얘 기본.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 아니, 교육부 장관 이런 새끼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게. 이게 무슨 말이야?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떨어뜨렸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학생과 학생 간에 싸움 시키는 거지. 이게 뭐야? 나쁜 새끼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초중고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진짜로. 난무했어요. 저도 무지 맞았고 저도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오히려 고등학교 때 잘 안 맞은 것 같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엄청 맞았어요. 상업초등학교, 중학교는 국사고중학교 엄청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사실 당연한 건 줄 알았다니까요. 실제로 우리 사회 보면요, 이미 교사들의 폭력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됐지요. 60년대에도 뭡니까? 폭력 교사한테 맞고 늑막염 걸렸다. 길에서 인사 안 했다고 머리와 다리엔 상처, 장기유황 받았다. 야, 교사들이 인사 안 한다고 애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게 60년대에 문제가 됐어. 그럼 그때만 그렇습니까? 97년도 교사폭력 위험 수위, 심각한 촌지수수, 병든 학교를 살려야 한다. 97년이에요. 97년. 이때는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인데, 진짜 이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학생들 구타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였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 이걸 가지고 뭐 학부모들이 문제 삼지도 않고, 선생들이 이거 가지고 뭐 문제 삼지도 않고, 그냥 학생들 세워놓고 그냥 죽받다 치고, 심지어 그냥 막 뺨도 때리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98년도 찬조금 안 낸다고 학생 처벌, 교사 폭력 혐의 구속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와라된 게 언제냐면 2010년에 학생 인권 조례 나오면서 실제로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지. 지금 이런 사람 없잖아. 요번에 거리에 나온 교사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낡아 빠진 옛날 국권이 아니다. 맞지요? 옛날에 선생들이 학생들 그냥 마음껏 때릴 수 있는 시대. 너 숙제 안 했어? 엎드려. 이 새끼야. 두들겨 패고. 너 시험 몇 개 틀렸어? 틀린 만큼 두들겨 패고. 떠들었다고 그냥 막 들어와서 따기 때리고. 아니 실제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그런 시대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진짜로. 선생들이 몽둥이 두고 다니면서 그냥 학생들 때리는 게 그게 일과야 일과. 그게 나쁜 새끼들. 지금 생각하니까 끔찍한 시대예요. 근데 그 당시엔 몰랐어 그게 끔찍한지. 근데 이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교권 얘기할 때 이분들이 그 옛날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교권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끝내버리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뭐였냐면 2010년 9월 16일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학생인권조례 아까 내용 우리가 봤잖아요 대충. 근데 당시 언론들이 사실은 학생인권조례가 저 보수당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가 민주당이 다수가 되면서 통과가 된 건데, 그때 언론들이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언론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제일 핵심만 뽑아가지고 기사가 나갔을 거 아니야. 그럼 당시 동아일보가 보수 언론 아니야. 이 보수 언론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요약했는지 아세요? 그 요약한 걸 보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그 학생인권조례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기사 한번 볼까요?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 뭐냐? 체벌 금지, 야간 자율학습 보충 수업 금지, 두발 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이거예요. 또 휴대전화는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 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심, 종교, 의사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대체 과목 없는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게 했다. 자치활동 보장은 물론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했다. 아울러 의무 교육과정의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에 대해 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당시 동아일보가 통과된 그런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을 요약한 건데, 이 내용 중에서 뭐가 문제가 돼요? 이 내용 중에 여기서 무슨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예? 더군다나 지금 학부모들 자기 자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나는 오히려 학부형들이 이해가 안 돼.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학부모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부모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뭐 앞으로 체벌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아이들 뭐 두발복장 같은 거 예전같이 규제해가지고 실제로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들이 아이들 머리를 잘랐어요. 그냥 길다고.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친구도 머리가 잘렸어. 제가 다니던 학교는 스포츠 머리 하는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남녀공학이었는데 교사가 애 머리 길다고 그냥 와갖고 뭐 규정이 있는 거 아니야. 그 교사 기준에 마음에 안 든다고 머리를 잘라버렸어. 이렇게 가위로 그냥. 아니 이런 게 사실은 조례가 필요합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가 뭐가 필요해? 사실은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게 부끄러워. 사실 체벌 금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지. 두발복장 개성 존중하는 거 당연한 거지. 여기 내용 중에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나 요번에 폐지 의결한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다 비슷합니다. 7개 시도 이 조례가 다 비슷한데 이 내용 중에 여기서 무슨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충남도의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지 의결을 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폐지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조희영 교육감이 지난 13일부터 1인 시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교사 인권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반대. 사실은 이 구호가 어이가 없어요. 지금 이 구호에 학생 인권, 교사 인권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자꾸 저 보수당이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 교사 인권이 떨어지고 학생 인권을 좀 낮춰야지 교사 인권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 만들어 버렸거든.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학생 인권이랑 무슨 상관이야. 경기도의회도 요번에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 상정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행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과반수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교육기획위 같은 경우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고 위원장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이번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는 폐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 조례 청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전국에서 이 보수 정권이 자리 잡고 지방선거 이긴 다음에 7개 시도시에서 학생인권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학생들한테 인권 교육하는 게 너무 싫은가 봐요. 이 정부는, 이 보수 정권은 정말 이상해. 학생들이 너무 많이 알면 안 돼. 인권 교육하지 마. 그거 같아. 이 정부가 들어와갖고 굉장히 싫어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인권이라는 말 싫어하고요. 민주라는 말 싫어하고요. 그렇죠? 또 뭐 주민 싫어해. 자치 같은 거 싫어하죠. 시민 이런 말 싫어하고 뭐 더불어 이런 거 싫어하고 함께 이런 거 싫어하죠. 뭐 좋아합니까? 선진, 자유, 미래 뭐 그런 것만 좋아해. 아니 어떻게 인권이라는 말을 싫어할 수가 있어? 인권이 진보와 보수가 따져야 될 문제야? 그거 아니거든요. 나 참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래서 지난 12월 5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원장 성명이 나왔어요. 위원장 성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춘천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뭐라고 했냐?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전 요청에 반하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데 있어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로
인하여 교실에서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고 학교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 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그리고 조화롭게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정권이 인권이란 말 싫어하지요. 함께라는 말 싫어하지요. 조화라는 말 싫어하거든. 사회가 민주화되고 국민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아동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나 체감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도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권 감수성과 상호 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곳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는 교실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충청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권보장체계가 뿌리낼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찾는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죠. 저는 송두환 씨도 곧 윤석열이 임명한 위원장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어떻게 망가질까? 그것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이 나왔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위원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교사를 교사답게, 학생을 학생답게. 최근 불거지는 교권 추락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입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게 합니다. 부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이 지난 9월 4일인가요? 4일날 공교육 멈춤의 날을 가졌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우리들은 몰랐지만 교사들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서희총 교사 선생님의 이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서희총 선생님 49제 때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12만 명이 모였어. 정부에서는요 교사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권 이야기하면서 이 집회 못하게 하려고 처음에 막지 않았습니까? 웃기는 새끼들. 근데 교사들이 외친 게 뭐냐?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사법 통과시켜라 그거였거든요. 교권 보호 합의안 의결하라 그거였어. 그래서 국회에서 이때 여야가 이거 진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해서 진짜 신속하게 아마 현 정부 들어와서 21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여야가 한 마음으로 가장 빨리 합의해서 법안 만들고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아마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뭡니까? 교원지휘법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이 네 가지를 교권보호사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원지휘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교사들이 신고받는 즉시 직위가 해제돼 버려요. 그거만으로도 엄청 위축이 되는 거죠. 위축이 되는 거야 그거만으로.
그래서 교원지휘법 6조 3항을 신설해가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하면 안 된다라고 법을 신설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몰라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으로는 이제 신고된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하는 거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교육활동 그 침해행위 유형으로 형법상 공무방해죄, 무고죄, 또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나 성폭력 범죄행위, 불법 정도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유통행위 및 정당하지 않은 그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이런 걸 신설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규정해서 교사들의 지위를 강화하는 게 교원지휘법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 그러면 선생과 학생을 분리시키고 학부모가 만약에 교육활동을 침해했다. 그러면 그 학부모한테 서면으로 사과를 받거나 혹은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을 부모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든 게 교원지휘법이에요. 그 초중등 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은 핵심이 뭐냐면 지금은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학교가 담임 선생님이 해결하세요 그러거든요.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담임 선생 있잖아. 담임 선생이 직접 학부모 만나갖고 해결을 하게 했어. 그러니까 학부모가 힘들잖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초중도 교육법, 유아교육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학교장이나 혹은 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 못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이에요. 만약에 지금 초중등에서 만약에 어떤 부모가 항의를 해가지고 그 교사한테 직접 가갖고 막 뭐라고 한다. 그걸 만약에 교장이 방치하죠? 그 교장 처벌당합니다. 지금은. 이거 못하게 해야 돼. 지금 못해요. 그렇게 못하게 한 거야. 무조건 누가 대응하냐면 교장, 원장. 교육기본법은요. 교육기본법은 뭐냐면 학생의 이 부모나 혹은 보호자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거죠. 요 네 개를 통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이제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 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했죠. 지난 9월 21일 날 통과했어요.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9월 27일부터 교원지휘법, 또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원지휘법에서 6조 3항, 아까 신고당하면 무조건 직위 해제되는 거, 이거는 지금 시행되고 있고 그거 외에도 개정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6개월 후부터 적용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사들이 밖에 나와서 지금 집회 없잖아요. 시위 안 하죠. 교사들이 지금 나와서 시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사 선생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나와가지고 요구했던 거 있잖아. 요구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교권사법이 이렇게 신속하게 만들어지고 통과됐다고요. 물론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거 아니겠죠. 아마 현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바꿔가야 되는 거지. 근데 황당한 건 뭐냐면 사실은 제도권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변해 가야 되는데 우선 이 문제는 교권보호사법이 통과됨으로써 일단락이 된 거거든요. 일단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나와서 시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선생님들의 교권을 위해서 학생들의 인권유를 폐지해야 돼. 이게 뭐예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나쁜 새끼들.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은 딱 그런 거야. 선생님들의 아픈 사건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걸 자꾸 끄집어갖고 이용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 선생님 비롯해가지고 공교육 멈춤의 날 나오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많이 지금 학교 보장하고 있어.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해서 학생들 이제는 좀 매도 맞고 복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앞으로 학교에서 계획하는 것들에 감히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 못하게 해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요. 나쁜 새끼들, 아주 나쁜 새끼들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 참 안타까운 게 요새는 저도 뭐 방송에서 정치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또 지금 뭐 선거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만주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검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재미도 있고 중요하지. 그런데 그거 말고도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너무 많은데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 부각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다 지금 아주 정치 이슈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지방선거를 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기초의회를 뺏겼기 때문에.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음 국회라도 민주당이 철저하게 진짜 압도적으로 다음 총선에 승리해야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퇴행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이야.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 국민의힘은 정말 백해 무익한 것 같아요. 참 이상해. 어떻게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지?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게 나쁜 건가? 난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좀 누가 좀 알려주세요. 난 잘 모르겠어. 나는 얘네들이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폐지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뭐가 문제라는 거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기업들 법인세 깎아주고 그런 거는 이해가 돼. 얘네들이 거기에 뭐 친기업이니까. 응? 뭐 종부세 깎아주는 거? 이 정권이 원래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니까 이해가 돼. 근데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는 거지? 이게? 난 잘 이해가 안 돼. 좀 아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참. 대한민국이 지금 진짜 여러 가지로 너무 거꾸로 가고 있어가지고 학생들 인권뿐만이 아니라 노동권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게 다 거꾸로 가고 있어갖고 지금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광고 하나 하자면 우리 착한 보험 클리닉 기억해 주십시오. 보험회사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여러분 전화하시면 여러분 댁까지 찾아와서 예약하시면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딱 분석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렇게 컨설팅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무료로 보험 클리닉 상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 또 사물이 82일차 방송이었고요. 우린 내일 82일차 방송에서 함께 하겠는데 우리 312 분들 또 긴장하고 있죠. 제가 100일 방송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많은 312들이 그럴 리가 없다. 사물이가 이걸 지킬 리가 없다. 그렇게 또 비웃은 분들 계실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반드시 100일을 채우고 100일 이후에도 총선까지 쉬지 않고 갈 텐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100일이 되시면 모든 분들이 1,000원씩 시청료를 강제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강제. 의무가 이거 자발이 아닙니다. 강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돈을 모으셔야 돼요. 하루에 10원씩만 모으셔가지고 100원씩인가 10원씩 모으셔가지고 100일 되는 날은 반드시 1,000원씩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납부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긴장하셔가지고 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끄럽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부수건 방송이지만 사무리 더 열심히 해 하시는 분들은 이건 자발입니다. 자발적인 시청료 혹은 월세 특기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리가 다 아시겠지만 수입 창출이 유튜브에서 완전히 끊겨가지고 슈퍼챗과 아무것도 광고 수입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시청료와 월세 특기가 굉장히 절박합니다. 여러분들 부끄럽습니다. 많이 해주시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82일차 사무리에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